지난 12월 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강정책을 바꿔야 하겠다. 그리고 당명도 고쳐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정강정책을 수정하는데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해서,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죠. 당명 개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당명을 고친다. 물론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늘 하던 짓이다. 또 그거 꺼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새롭게 분석하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다는 의미,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한국 정치가 나아가는 길,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치의 현실, 이것을 짚어볼 수밖에 없죠. 한국 정치는 정치가 붕괴됐다.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위, 상층부, 그 위와 나머지 아래 전체를 봤을 때 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거의 붕괴 상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가 하면 새해가 왔다고 해서 전국이, 물론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도 해맞이 축제로 떠들썩했죠. 다들 해외여행도 가고 관광지가 북적북적 한다고 합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이제 입시철을 지나서 새학기를 바라보면서 꿈에 찬 그런 젊은 세대들이 앞날의 일을 설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일까? 10차선 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질서가 있는 도로에서 당연히 차들이 물이 흘러가듯이 안정적으로 통행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보면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질서가 없는데 어째서 10차선 도로에 차들이 예전과 같이 통행이 가능한가?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마치 질서가 유지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물론 거기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차들이 달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고는 곳곳에서 무더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이 도로 통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맞물려서 흘러가는 그런 질서 속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가는 그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위험하면 상대방을 쳐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 물어주면 되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도 10차선 도로가 평온한 듯이 교통이 유지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한국 정치가 왜 붕괴했는가? 그것은 답이 나와 있죠. 첫째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정치인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무리들, 이들 때문이다. 우선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 봅시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 일꾼으로 나온 자가 나는 너희가 키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미 간이 컸구나 알았어야 하겠죠. 그와 맞선 사람은 기호 1번 이재명이었습니다. 이때 투표율이 77.08%,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1639만 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614만 표, 1000단위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어떻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 피고인, 계속 형사법정에 들락날락 하던 이재명 후보가 어째서 이 정도 표를 받았을까? 바로 이것이 병의 한 모습이죠. 병의 증세입니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우리 편이니까 준 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대통령 선거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실시한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줄곧 보궐선거에서는 자녀 임기만 복무하는 것이 맞다 이랬는데 대통령 후보자들끼리 담합했죠. 이것을 깨뜨린 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그들입니다. 그때 자녀 임기라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5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헌법 위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례를 만들어 버리고 나서는 이제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은 헌법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다시 하게 되면 그냥 5년이다. 이재명 후보도 5년을 보장받고 선거에 나온 것이고 당선이 됐죠.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헌법 위반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대통령인 공무원들이 계속 위반하고 대통령 되겠다는 자들이 그것을 무시하면 법은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실정입니다. 법 위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법 위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이미 그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법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거기에 눈 떠야 하는 것이죠. 이 보궐선거, 이때도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까지 그 긴 대한민국 헌정사를 짓밟는 발칙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이 둘의 대결이 주된 대결이었죠. 이때도 투표율은 높았습니다. 79.38%. 이재명 후보가 1728만 표를 받아서 당선됐고 김문수 후보가 1439만 표를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정도 표를 받았다는 것은 역시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준 표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낸 정당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정당 추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범죄적인 양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정도를 줬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주는 표는 타락한 표입니다. 값을 인정할 수 없는 표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탄생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비유하자면 마피아 변호사 그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국회의 다수당, 국회 제1당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었다. 이재명이 나쁘니까 내란이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은 일단 내란죄를 저지른, 더구나 무죄 추정이 되지 않게 분명하게 내란죄의 기수에 이른 법원에서는 단지 확인적인 절차일 뿐이다. 리마연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에 제1당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개념을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마피아 변호사 그룹으로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집행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죠. 그러니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무능하고 그리고 다소 폭력적이고 이런 칼잡이하고 양심이 없는 마피아 변호사 그룹이 맞대결을 하는 양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적인 윤석열 측에서 결국 칼을 휘두른 것이죠. 그 결과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뒤엎은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마피아 변호사들, 저 이재명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런 공무수행 능력도 없는 칼잡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유권자들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 역시 아닙니다. 너희가 뽑았잖아. 2번을 찍은 사람들, 이찍이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반민주주의적인 발언입니다. 무지한 발언이죠. 이것은 모두 썩어빠진 윤석열과 이재명 탓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헌법의 기둥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은 타도해야 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침탈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처단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차악일 뿐입니다. 극악이 아니고 차악일 뿐인 겁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죄,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을, 그의 마누라 김건희를 비난하면 보수가 아니다, 이런 되지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주권자 앞에서 윤석열이니 김건희니 하는 반역죄인들이 어디서 이름을 올리는 겁니까? 어디서 그들을 비호하는 겁니까? 같이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윤석열과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여기에서는 대한민국과 주권자와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대통령 만들어주고 속칭 여당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했다.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부숴버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몇 가지만 짚어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군을 해체 지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군에 무슨 긍지가 있고 무슨 애국심이 있고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공무원이 스스로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것을 내세우는데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죄가 그만큼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이. 그리고 그것을 현재의 정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한 겁니다. 집행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군이 따른 것이죠. 군 수뇌부에 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우가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면 군에게 돌릴 수 없는 그 책임 추궁을 윤석열과 집행정부,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행정의 근간인 공무원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헌법에서 국가에 깔려있는 전깃줄과 같은 공무원을 그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을 도구로 써먹었죠. 범죄의 도구로.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 윤석열 현직 대통령과 집행정부와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무엇을 했는가? 윤석열이 무엇을 했는가? 정경분리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돈 있는 자들이, 기업이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가서 들러붙었고 정교 분리의 원칙도 깨뜨렸습니다. 현재 뉴스로 나오고 있죠. 심지어 마누라 분리 원칙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들이 지은 큰 죄,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주축인 보수에게 핵폭탄을 날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자, 국민의힘이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사죄를 해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현재 보수 유권자의 상태가 어떤가? 보수 유권자는 자기들이 믿고 지지했던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정부가 이들 세력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패 집단이었고 그런 범죄 집단이었다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마 그것을 인정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죠. 아노미 상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버린 상태. 그래서 보수 유권자를 보면은 이상한 것을 비호하거나 이상한 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세뇌돼 버린 다른 집단들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대중을 보면 불안정한 어떤 충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움찔움찔한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꽤 오래전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끊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유튜브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 AI 시대 한국인 생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봅시다. 조금 과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패배가 아니라 국민의 징벌이죠. 그 대선 패배 후에도 국민의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부의 세력 다툼으로 아주 기세 좋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동혁이 이것을 수습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친윤 부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윤어게인, 그 윤어게인으로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혁은 윤어게인을 끊어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친윤 윤어게인과 사이좋게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초 되죠. 그때 내란 일주기라고 하는, 이 주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념일은 아니죠.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땅에 파묻어버린 지 1년 됐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 12월 초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는 과거를 계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좋다, 그렇다면 이제 장동혁으로 뭉쳐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다르게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 그 정도의 의미다, 그렇게 풀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였죠. 이제 윤어게인과의 단절,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친윤까지 잘라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윤 세력은 장동혁에게 바짝 들러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죠. 장동혁이 친윤을 못 버리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가 언론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들이 잘 드러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이들의 구세력, 소위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조, 논조가 그런 것이죠. 장동혁을 흔들어댄다. 장동혁은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대위로 가자. 역시 이준석이 괜찮았다. 또 한동훈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동혁은 이준석, 한동훈과 연대하라. 만일 장동혁이 재묻은 개라면 이준석, 한동훈 같은 그 가위표로 표시하는 그거 묻은 개들하고 연대를 하라. 국민의힘을 죽이자는 작정이겠죠. 그리고 2026년 새해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오세훈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역시 구세력이 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리더는 장동혁이다. 당대표 장동혁으로 뭉쳐라. 그 무렵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이거 당무감사를 합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죠. 당원 게시판 작성을 한 계정이 한동훈 가족 5사람의 명의와 동일하다. 그 중에
87.6%가 두 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가족이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사실을 나도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신문들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어서 이 정도 한동훈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입니까?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거 아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전면 부인했었죠. 결국 한동훈은 거짓말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거기에 요만큼은 억울하다, 요만큼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거 다 입 다무십시오. 한동훈 가족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저질렀다. 그건 나온 겁니다. 했다 안 했다 중에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악마의 디테일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형사법정이 아닌 겁니다. 범죄자들의 소굴이 아닌 겁니다. 일단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소개를 합니다. 이 친윤의 끈앞을 구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주장을 보건대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장동혁이라는 이름을 국민의힘과 묶어서 흔들고 나섰습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뜻이 되겠죠. 친한동훈, 친한 세력도 역시 친윤의 끈앞풀입니다. 동일한 정신상태라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김병기가 사퇴하던 날 당원 게시판 발표로 화력을 분산시켰다. 여권에 악재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흐름을 끊는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동아일보는 이제 장동혁 체제인 한 국민의힘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죠. 조선일보는 1월 1일에도 한동훈을 비호하는 글을 그렇게 해서 장동혁 체제인 국민의힘을 흔드는 글을 실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한동훈 그 감사 결과 나오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동훈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한 겁니다. 이것도 풀이가 필요할까봐 이야기하는데 홍준표 씨 말이 문재인의 사냥개 둘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킬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을 지킨 대표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90도 절한 거를 굳이 꺼내 들지 않아도 홍준표는 더 이상 희망의 정치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하고 정치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면 광주 출마해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씨가 5극 3특을 이야기하면서 광주 전남을 묶어서 이 5극 중에 하나 이거라고 발표했죠. 그러니 홍준표 씨
5극 중에 하나인 광주 전남 여기 출마하십시오. 단지 조그마한 광주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크다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신선하지 않습니다. 부패했고 범죄를 저질렀고 무엇보다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온 나라에 알려졌고 윤석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과 똑같은 짓을 했던 게 한동훈이다. 한동훈에게 법무장관 시켜주고 좋은 자리는 다 줬죠.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할 거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니 이제 한동훈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6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죠. 시간은 정말 살같이 흘러갑니다. 얼마 전에 6개월 전 이랬는데 이제 곧 5개월 전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구, 경북만 보수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이 대구, 경북을 가리켜서 저기는 국민의힘에게 광주 같은 곳이야. 적나라하게 그렇게 그 마음을 막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을 버리고 보수라는 이름을 질시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보수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친윤을 눌러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척결해야 합니다. 한동훈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죠. 한동훈이 그나마 12.3 비상계엄 내란에서 초기에 잠깐 비껴서 있었다. 며칠 안 가서 또 합작에 나섰지만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대의에 합류해서 백의 종군 한다면 그러면 좋다. 한동훈과 연대가 아니고 한동훈이 백의 종군 한다면 내쫓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이 절대 아니죠. 끝까지 깐죽대다가 결국 날아갈 인간이다. 그러니 찍어 눌러야 한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카드이죠. 그러면 당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당명은 새로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과거를 싹 지우는 것이어야 한다. 적어도 윤석열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까지 하고는 단절을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법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법도
부정한다면 이재명이 침탈한 법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어쩌시겠습니까? 당명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21세기의 미래적인 정신을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상한 민주당 색깔이 섞여 있거나 황토색 같은 이런 어중간한 것으로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당명 변경이 무엇인가? 이것은 국민의힘이 주권자에게 죽음으로써 사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당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친윤은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명을 만일 대통령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도덕을 그냥 백일하에 공개적으로 짓밟는 것을 끊어내는 당명을 지으면 다시 질서의 세계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친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경력자들입니다. 물론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공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버려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이죠. 이럴 때 당명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당이 일단 죽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이런 사죄를 하게 되면 친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겁니다. 새벽에 고요히 앉아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본래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순간 겉에 덮어쓰고 있던 더러운 때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 친윤은 소멸합니다. 죽어야 산다 하는 말이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가겠죠. 현실적으로 친윤들 언제부터 친윤이었습니까? 고작 3년 된 거 아닙니까? 3년 전에는 윤석열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친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정치를 몇 년을 했는데 고작 이 3년에 그 긴 세월 그리고 그 능력, 이 정치 커리어를 버리겠다고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각 고비고비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입니다. 그런데 새해는 그저 지난 여러 해들과 동일한 한 해일 뿐입니다. 새해가 특별한 새해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새해를 각오를 새로이 하고 모든 것을 다시 바르게 바로잡는 이런 때로 그런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새해를 새해로 만드는 것이죠.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6년은
2025년에서 온 거다. 그러니 2026년은 2025년과 손 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방금 이야기한 것이 논리적으로 그럴싸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을 쭉 하지만 2026년을 들여다보니까 어디에도 2025년이 없습니다. 뒤돌아보았더니 2025년은 흔적도 없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해의 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죠. 끊어내면 새롭게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